안녕하십니까. 유통관리사 제1과목 유통물류 일반관리입니다. 유통물류 일반관리에서는 유통에 대한 그 전반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유통 마케팅하고 똑같이 25문제가 나오지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일부는 다른 과목하고 많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시험에 출제가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 또 우리가 유통을 알기 위해서 꼭 공부해야 할 내용들,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1장의 유통의 전반적인 이해를 갖다 봐야 되겠습니다. 유통의 이해니까는 먼저 유통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제목에는 소제목으로 유통산업의 이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먼저 유통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유통과 관련해 가지고 유통기구들, 이런 내용들 먼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통의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가 유통을 이해하려면은 유통의 흐름을 갖다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원래 유통이라고 하는 게 어디 나오느냐면 마케팅에 나옵니다. 마케팅이라고 쓰겠습니다. MKT. 자, 마케팅이 나오는데, 우리가 마케팅 요소, 마케팅은 제품을 갖다가 팔기 위한 거죠. 과거엔 영업이라고 했던 건데 지금 이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요소 4P가 있습니다. 아시죠? 마케팅 요소 4P 해가지고 프로덕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프라이스가 있습니다. 세 번째 플레이스가 있고요. 네 번째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할 때는 네 가지를 잘 배합해가지고 제품을 소비자에게 어필해가지고 소비자가 많이 사도록 하는 게 바로 마케팅이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 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4P를 갖다가 잘 믹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중에서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플레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플레이스라고 하는 게 바로 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통 또는 이제 제품을 소비자에게 내려보내는 경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통 또는 경로. 물론 직접 번역하면 장소라고 하는 거죠. 장소라고 하는 건데, 장소라는 말은 제품이 흘러가는 장소, 흘러가는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플레이스를 갖다가 장소라고도 하고 경로라고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유통이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요소의 하나인 플레이스, 그래서 4P 중에 하나가 바로 유통이다 하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통보다 상위의 개념이 뭐죠? 마케팅이죠. 물론 여기서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또 어디 포함되는 겁니까? 이게 경영 기능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이라고 할 때 이건 또 경영 기능의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영 기능이라고 해서 기능, 펑션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구분하죠? 원래 우리가 이 경영을 갖다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경영 과정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경영 기능 전에 먼저 경영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경영 과정 관련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영 과정에 대한 내용은 어차피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다른 과목에서도 항상 겹쳐갖고 나옵니다. 우리가 경영을 갖다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공부하는 건데,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해가지고 경영 과정. 원래 그 경영 과정을 제일 먼저 제시한 학자가 학자라기보다 사업가입니다. 1916년에 앙리 페이올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업자가 이 경영 과정, 이 경영 일반에 걸친 과정을 5가지를 제시합니다. 5가지를 제시했는데 지금은 보통 이걸 요약해가지고 4가지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4가지가 뭐냐? 경영 과정 4가지. 제일 먼저 계획이 있죠. 계획, 조직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계획 다음으로 나오는 게 바로 조직화입니다. 우리가 뒤에 가면 이제 조직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이 조직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조직을 만든 다음에 각 부서를 갖다가 조직하고 거기다가 필요한 인력을, 인적 자원을 채우는 거죠. 가지고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조직 설계라든가 인적 자원 관리 다 포함되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오가나이징이라고 합니다. 조직화. 자, 조직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세 번째로 뭐예요? 일을 시켜야죠. 일을 하도록 하는 게 바로 지휘라고 해서 영어로 리딩이라고 합니다. 이 지휘와 관련해 가지고 이거 가장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자, 구성원들이 알아서 일하도록 해야 되고, 또 구성원들을 잘 이끌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통 많이 언급하는 게 리더십하고, 그 다음에 모티베이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항상 활발하게 이루어져야죠. 이것들이 바로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휘 다음에 컨트롤링, 목표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컨트롤링 해가지고 통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경영 과정이라고 할 때 4가지를 갖다 언급합니다. 이거 지금 미리 나왔으니까 먼저 공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유통물리 일반,
유통물류 일반 보게 되면 두 번째 나오는 게 유통 경영 관리가 나오는데 유통 경영 관리라는 그 파트에는 챕터에는 경영학 한 과목이 통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경영학 한 과목이 통째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경영학 원론에서 공부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영학의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 범위가 있다. 시험 범위가 있죠. 있지만 뭐예요? 그거 밖에서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통 경영 관리해가지고 경영학 통째로 다 들어가니까 경영과 관련된 뭐든지 다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흐름도 파악하셔야 됩니다. 플래닝, 오거나이징, 리딩, 컨트롤링 해가지고 이걸 자 경영 과정이라고 해서 4가지를 언급합니다. 5가지로 이걸 제일 먼저 언급한 학자가 프랑스의 사업가인 앙리 페이올 이름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 그 근대적인 미국 경영학의 시작이 프레데릭 테일러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테일러부터 시작돼 가지고 미국 경영학이 시작된 것이고, 자 테일러를 갖다 과학적 관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그 뒤를 이어가지고 1914년에 포드 시스템이 나옵니다. 헨리 포드. 그러다가 1916년에 페이올에 의해서 5가지 자 경영 과정이 제시가 됩니다. 경영 전반에 걸친 과정이죠. 그래갖고 지금은 4가지를 언급하는데 봐주시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영 과정과 함께 또 한 가지 언급하는 게 경영 기능이라고 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경영학 교과서 보게 되면 경영학 원론, 뭐 경영학과 들어가든 아니면 경영 관련된 과목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경영학 원론 아니에요. 원론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경영학이 뭐냐, 또 경영학이 어떻게 발전돼 왔느냐. 그래서 이제 테일러로부터 해가지고 포드, 그 다음에 앙리 페이올, 그 다음에 인간관계학파 등등 해가지고 설명하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바로 4가지가 나와요. 경영 과정, 계획, 조직화, 지휘, 통제. 그 뒤에 파트 3 해가지고 나오는 게 경영 기능입니다. 경영 기능 중에서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일반 기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생각한다면 기업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죠? 생산이죠. 생산 관리 들어갑니다. 경영 기능 해가지고 생산 관리가 들어가고, 다음에 2번째는 뭐예요? 생산만 많이 하면 뭐예요? 팔아야죠. 파는 게 바로 뭡니까? 마케팅이죠. 그럼 이제 팔아가지고 파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경영 자원이 있죠. 그 여러 가지 경영 자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적 자원이죠. 가지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기타 이제 인적 자원 관리라든가 또 이런 거 관련 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관리도 해야죠. 돈을 갖다가 조달해가지고 어떻게 투자할 거냐. 그래서 재무도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뭐 회계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는데 이런 것들을 경영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영 기능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2가지가 생산과 마케팅인데, 그 중에 생산과 마케팅, 그 중에 마케팅. 그래가지고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4가지를 갖다 마케팅 요소 4P라고 하는 것이고, 그 4P 중에 플레이스가 바로 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유통이 이런 위치에 있다는 거. 넓게는 경영, 그 중에 마케팅, 그 중에 유통. 그래서 이제 유통을 또 몇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 먼저 자, 유통 개념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유통의 사전적 의미 나와 있는데 그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일반적 의미입니다. 아카데믹하게 얘기하는 일반적 의미가 나와 있는데, 유통의 일반적 의미, 생산자로부터예요. 항상 유통은 생산된 이후에 그 과정이 유통입니다. 제품을 만든 이후에 소비자가 소비할 제품이에요. 제품을 만든 그 이유를 갖다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류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유통의 한 부분이 물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류를 얘기할 때는 물류는 원자재 공급자로부터 제조업자, 유통업자를 거쳐가지고 소비자에게 해가지고 공급자로부터라고 정의가 나옵니다. 항상. 근데 유통은 뭐예요? 생산자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것도 한 가지 구분하실 내용이 하나고, 그만큼 이제 유통은 일단 제품을 만든 다음에 소비자가 소비할 제품을 만든 다음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가지고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자, 소비자가 소비하고자 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품도 있고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품이라고도 하고 상품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재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은 얘기인데 이건 이제 교과서마다 쓰는 용어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재화, 상품, 제품. 그렇게 해서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상품 및 서비스의 이전을 통해서 장소 및 시간 및 소유 효용을 창조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소 효용과 소유 효용과 시간 효용을 창출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항상 주의하실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유통을 통해서
장소 효용을 장출한다. 장소 효용. 저 서울에서 만들어진 건데 소비자는 부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서울에서 만들어진 걸 부산에까지 옮겨야 소비자가 소비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장소적 효용이죠. 그 다음에 또 예컨대 감귤이나 사과 같은 것들 가을철에 많이 나오죠. 가을철에 많이 나오지만 1년 내내 소비한단 말이죠. 그럼 그때까지 뭐 처리를 해야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뭡니까? 시간 효용이죠. 시간 효용을 장출해야 될 것이고, 또 예컨대 소비자 같은 경우에 예컨대 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물건이 있다. 거금을 내고 사기가 힘들다. 이럴 때 어떻게 하죠? 할부로 구입하죠. 할부로 구입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할부금을 다 내야만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에 물건을 미리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이걸 소유효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효용. 그래서 유통이 장출하는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기능 하게 되면 요겁니다. 장소효용과 시간효용과 소유효용을 장출한다는 거예요. 유통이 장출하는 효용. 장소효용, 시간효용, 소유효용. 또 소유효용도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지만 상품을 갖다가 소유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상 매출, 외상 판매라든가 할부 판매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유효용이 장출되는 겁니다. 장소효용, 시간효용, 또 소유효용을 장출한다는 거. 자, 이거 정의인데 가장 일반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용어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 또는 재화 및 서비스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전을 통해서 세 가지 효용, 장소, 시간 및 소유 효용을 창조하는 활동이다. 그러니까 결국 생산과 소비 중간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생산과 소비를 이어주는 중간 기능을 담당하고, 또 생산품의 사회적 이동과 관계되는 모든 경제활동이다 해가지고 뒷부분에는 약간 추상적인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유통입니다. 근데 유통을 이제 또 둘로 구분합니다. 유통을 둘로 구분해가지고 이제 보겠습니다. 자, 유통을 둘로 구분해서 보통 이제 뭐 둘 또는 셋으로 구분한다는 거죠. 구분해가지고 일단 상적 유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물적 유통이 있습니다. 상적 유통은 뭐냐 하면 매매가 이루어지고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이럴 때 소유권의 이전, 이걸 갖다가 상적 유통이라고 합니다. 가지고 이걸 상류라고도 줄여서 번역을 해요. 상적 유통이니까 상류죠. 가지고 이걸 상류라고 번역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별로 안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상류. 그 다음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동시에 뭐가 있어요? 물자 흐름이 있잖아요. 물자의 흐름이 있다. 물자의 흐름이 이어지는데 이 물자의 흐름, 이게 바로 뭐냐? 물적 유통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물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적 유통의 줄임말이 물류예요. 그래서 이제 물류도 뒤에 가면 또 한 섹션 별도로 볼 겁니다. 물적 유통, 물자의 흐름이다 하는 거죠. 자, 물자의 흐름에 관련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물자 흐름, 서울에서 부산까지 보낸다, 운송. 중간에 뭐예요? 시간적인 타이밍이 안 맞는다. 그러면 보관을 해야죠. 운송, 보관. 운송과 보관의 앞뒤에 하역이 있습니다. 또 운송이나 보관이 이루어지려면 생산되자마자 뭘 해야 돼요? 포장을 해야죠. 포장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물자의 흐름, 물적 유통과 관련된 겁니다. 포장, 운송, 보관, 하역.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되는 거죠. 기타 이제 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 포함해가지고 다 이게 물적 유통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구분한다면 유통이라고 할 때 유통 조성이 또 있습니다. 유통 조성 활동해가지고 유통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럴 때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 가지 뭐 금융이라든가 이건 자금을 융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보험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다 유통 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또 보관 중에 가공이 이루어진다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유통 조성이라고 해서 요거는 또 별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통이라는 게 이런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의 넓은 의미의 유통은 상적 유통 말고도 자, 물류 이동을 의미하는 물적 유통에다가 또 뭐예요? 정보 처리, 광고 통신의 유통 해갖고 정보 유통도 포함이 돼요. 원래 물자 흐름이 있게 되면 같은 방향으로 항상 정보가 흘러가는 거죠. 가지고 정보 흐름을 갖다 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기타 이제 금융이나 보험 등 이 지원 활동을 담당하는 거죠. 유통 본 활동에 지원을 담당하는 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유통 조성 활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일단 유통 개념 정리해 주시고. 유통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통 관리 해가지고 이제 매니지먼트예요. 유통을 채널이라고도 하고 플레이스라고도 하지만 이것 다 이제 관리하는 게 매니지먼트입니다. 유통 관리. 유통 관리의 개념 어떻게 정의할까요? 유통 활동을 통해서 소비자의 만족을 증가시키고 소비자의 만족 1차적이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뭐요? 비용도 절감해야 되는 겁니다. 영리 목적의 기업이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건데 이윤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비용은 절감해야 되는 것이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유통이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통제하는 게 유통 관리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만족을 추구하면서 기업의 목표인 이윤을 갖다가 극대화하기 위해서 유통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 거죠. 나가서 유통이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통제하는 활동, 이게 유통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통관리의 목적인 이윤에 나와 있습니다. 유통관리의 목적. 상거래 활동과 물적 활동을 관리해가지고 일단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거죠. 향상 또는 개선이라고 나옵니다.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나가서 유통비용을 절감해야 되는 거죠. 넓게는 물류비용을 절감한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범위를 좁혀가지고 물류관리를 얘기를 할 때 물류관리의 핵심도 그거예요. 물류비용의 절감과 고객 서비스의 개선 두 가지가 물류관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항상 두 가지는 상충관계에 있다는 것도 늘 확인하셔야죠. 그래서 이걸 포함해가지고 유통비용도 절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매출도 늘리고 또 가격도 안정화하고 나가서 기업의 이익도 극대화하고 이게 바로 유통관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유통활동을 간략하게 표로 만들어가지고 제시해놨는데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통활동 해가지고 유통활동, 물적 유통과 상적 유통 구분해놨죠. 그 다음에 맨 아래 유통조성이 있습니다. 유통조성활동에 뭐가 들어가요? 금융, 보험뿐만 아니라 표준화, 규격화 이런 것들이 다 유통조성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적 유통에는 물자 흐름과 함께 항상 물자의 흐름과 함께 뭐요? 정보도 함께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정보 흐름이 포함된다는 걸 갖다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유통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유통의 기능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유통의 기능 해가지고 장소적 효용을 창출한다. 그 다음에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다.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유통의 기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통의 기능.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게 지금 세 가지 나왔잖아요. 장소적 효용을 창출한다. 장소적 효용을 창출한다. 또 뭐요?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거 말고도 또 이제 유통, 조성 기능 또 있습니다. 소유 효용을 창출한다는 거죠. 소유 효용을 창출한다. 근데 이거 말고도 세분화해 보면 디테일한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걸 한번 쭉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유통의 기능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게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는 기능. 이건 장소적 효용인데 주로 운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유통, 물자 흐름 중에 운송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장소적 효용이라고 했는데 그 장소적 효용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지리적 효용이라고도 하고 또 공간적 효용이라고도 합니다. 공간적 효용을 창출한다. 그래가지고 운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건 뭐죠? 이게 바로 보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 효용을 창출하는 게 바로 여러 가지 유통, 조성활동, 금융이라든가 보험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가장 기본되면서 또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통 기능, 유통을 흔히 언급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영어로 분배한다는 거죠. 배분한다. 그래서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유통을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통 기능 해가지고 디스트리뷰션 펑션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뭐다?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재화와 서비스를 갖다가 이전시켜서 소비자가 소비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유통의 가장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유통의 기능을 본다면 제일 먼저 책에서는 뭐가 나와 있죠? 인격적 통일 기능이 나와 있는데 그냥 인격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인격적 조정이라고 그래요, 이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인격적 조정. 인격적 조정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생산자 다르고 소비자가 다르잖아요. 근데 생산자와 소비자를 갖다 연결시키는 이것이 바로 인격적 기능 내지는 인격적 조정이라고도 하고 또 인격적 거리를 조정한다고도 합니다. 인격적 조정, 인격적 거리 조정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책마다 이제 표현하는 게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인격적 통일이라고 그랬죠. 통일이라고 했지만 뭐요? 거리를 좁힌다 또는 뭐요? 인격적 조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인격적 통일 기능이다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인격적 통일 기능 해가지고 거기 재화를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사회적으로 유통시켜서 이전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 통일 기능 또는 인격적 조정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격적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여러 가지 디테일한 내용들이 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여러 군데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과서에도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유통 관련 교과서에서 두 군데서 이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은에 인격적 통일 기능 해가지고 또는 인격적 조정 기능 해가지고 다수 유통기관이 참여하는 겁니다. 도매상, 소매상은 물론이고 다수의 유통기관이 참여하잖아요. 예, 다수 유통기관의 활동과 함께 수집이 이루어져요. 자, 수집과 구매, 또 분산과 판매, 매매 거래 및 소유권 이전 등의 기능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인격적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거기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이 뒤에 가면 자세히 나올 겁니다. 수집, 그 다음에 구매, 그 다음에 분산과 판매, 또 매매 거래, 소유권의 이전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격적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 점 한번 체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뭐 매매하고 수집에 대한 용어들 나와 있는데 뭐 뒤에 가면 다시 또 언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보시고 다음에는 장소적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인격적 기능 먼저 얘기했고 다음에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는 장소적 기능이 있는데 주로 운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가지고 장소적 기능을 지리적 통일 기능 또는 공간적 통일 기능이라고 합니다. 주로 운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음에 시간적 기능이 있습니다.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게 있죠. 주로 보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다. 그리고 여기서 장소적 효용과 시간적 효용 두 가지를 통해서 창출되는 게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수급 조정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걸 통해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수요 공급의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수급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가지고 이걸 합쳐서 갖고 수급이라고 합니다. 수급 조정이라고 해요. 자, 수급 조정이 이루어진다. 수급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수급 조정에 따라 가격 조정도 이루어지는 거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가지고 수급 조정이 이루어지면 동시에 당연히 가격 조정도 이루어집니다. 이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창출되는 또 효용이에요. 수급 조정 기능 나가서 가격 조정 기능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4번 보시게 되면 그 양적 통일 기능 나오는데 수량적 통일 얘기하는 거죠. 수량적 통일 해갖고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상품들은 대량 생산되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소비 단위는 소량 아닙니까? 그래서 대량으로 생산되고 포장된 제품을 갖다가 소비자가 원하는 소량으로 분산해가지고 나누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수량적 통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벌크 화물이에요. 화물이 벌크 화물인데 그걸 소비자가 소비하고자 하는 작은 단위의 화물로 나눈 다음에 포장을 해야죠. 그래갖고 소비자가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양적 통일 기능 또는 수량적 통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니은에 나와 있습니다만 수량적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수집과 분산을 통해서 자, 생산과 소비의 양적 통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품질적 조정 기능도 있습니다. 품질적 통일 또는 품질적 조정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품질이라고 할 때는 자, 생산된 거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정하는 게 또 역시 유통의 기능의 하나입니다. 여기서 품질이라고 할 때는 품종, 품질 특성, 또 포장도 포함이 돼요. 여러 가지 스타일, 생상, 디자인 같은 거 다 품질 개념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소비자의 요구하고 어느 정도 일치시키는 역할, 이게 유통 과정 중에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품질적 통일도 이루어지고, 자, 그다음에 금융적 통일 얘기를 했는데, 자, 금융적 통일이라고 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자, 소유 효용과 관련된 거예요. 소유 효용하려면, 소유 효용이 창출되려면 뭐예요? 외상으로 팔아야죠. 외상으로 판다든가 할부로 판매하다든가, 그래야만 소유권이 소비자한테 안 넘어왔지만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금융, 할부 판매, 외상 판매, 이게 다 금융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금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갖고 이제 생산된 상품이 자, 소비자에게 전달돼서 매매업자에게 대금이 회수되기까지의 시간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건데, 이걸 메꿔주는 게 바로 금융이라는 거죠. 금융은 뭐예요? 자금을 융통한단 말입니다. 자금의 융통, 줄여서 금융이에요. 그래서 자금의 흐름을 갖다가 원활하게 해주는 게 바로 금융이다 하는 겁니다.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위험부담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넓게 유통조성에 다 포함되는 거죠. 위험부담 해가지고, 저 위험부담의 핵심이 뭐예요? 보험이죠. 그래서 이 보험을 또 유통과정 중에 보험도 역시 유통조성 기능으로 포함된다는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양한 정보가 제공돼야 되는 거죠. 소비자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제품 정보. 그 다음에 생산자가 필요한 건 뭐예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선호하고 어떤 걸 많이 사고 하는가, 이런 정보가 필요한 거죠. 이걸 유통과정 중에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시장 정보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다양하게 나눠서 제시해놨습니다만, 가장 핵심되는 것은 역시 뭐예요? 이것까지 포함한다면, 인격적 조정까지 포함된다면 장소적, 시간적, 소유적 효용과 창출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걸 중심으로 나머지는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통의 기능 보시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시고, 자, 유통의 기능을 또 다르게 구분해 놨습니다.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적 유통하고 물적 유통하고 구분해 놨습니다. 상적 유통해가지고 상류, 뭐예요? 매매를 통한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매매를 통한 소유권의 이전이 바로 상적 유통, 상류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자, 물적 유통, 물류는 뭐죠? 운송, 보관, 포장, 하역 등의 활동이 바로 물적 유통, 물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갖고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이 이루어지고, 이걸 지원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를 지원하는 게 유통 조성이라고 그랬죠. 유통 조성 활동해 가지고 유통 조성에 금융과 보험과 표준화 같은 게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 보시게 되면 이제 자, 금융과 보험 제시해 놨죠. 자, 이런 것들 다 유통 조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적 유통과 상적 유통, 그리고 뒤에 유통 조성, 금융, 보험, 표준화, 또 여러 가지 거래의 효율화, 또 정보를 갖다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유통 조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들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유통 기능의 담당자가 나와 있는데, 뭐 유통 기능의 담당자 뭐 크게 뭐 신경 쓸 내용은 아닙니다. 유통 경로에서 여러 가지 핵심적인 활동을 수행하건 지원 활동을 수행하건 여러 담당자가 있죠. 뭐가 있나요? 제목만 한번 보세요.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또 이제 그 와중에 도매, 소매, 제조 이어서 물류 활동이 있잖아요. 물류 활동이라고 할 때 물류 활동을 담당하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물류 활동은 운송업자. 그다음에 보관, 창고업자죠. 창고업자가 있고, 그다음에 금융업자, 유통 조성해가지고 금융업자, 보험업자 다 유통기능의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금융업자, 보험업자까지 다 유통기능의 담당자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통업자가, 보험업자가 뭐하고 금융업자가 뭐하는지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유통기능의 담당자라고 해서 포함된다는 것만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통의 일반적인 의미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통이 무엇인가 하는 거, 유통의 개념과 또 가장 기본적인 유통의 기능을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에 보실 내용은 도소매 유통기관의 유형과 특징입니다. 유통기구라고도 하고 유통기관이라고도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도매상과 소매상이죠, 물론. 그래서 우리가 유통기구라고도 합니다. 유통기구라고도 하고 또 유통기관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도매상과 소매상이 있지만, 그러나 도매상과 소매상 말고도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건 도매상과 소매상이죠. 근데 이런 내용들도 가장 기본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접촉하고 알고 있는 거지만 뭐예요? 또 체계적으로 공부할 때는 한번 의미를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거기 이제 우리가 유통기구의 유형해 가지고 나오면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 요 개념을 구분하셔야 돼요. 업종과 업태를 갖다 구분하셔야 돼요. 업종과 업태를 구분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구분할 때 제일 먼저 유통기구를 갖다 구분할 때 업종과 업태를 구분해야 됩니다. 업종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kind of business라고 되어 있죠. 업종은 kind of business라고 되어 있고, kind의 종류니까 kind죠. kind of business. 업태는 뭐냐? 타입 of business인데 이 차이가 뭐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업종은 무엇을 판매하는가 하는 겁니다. 뭘 파느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무엇을 판매하느냐에 따라 구분하는 겁니다. 업종을. 그런데 뭐 식료품 업종, 의류 업종 뭐 이런 거예요. 가전 공산품 업종 뭐 이런 식으로 업종은 무엇을 파느냐 하는 거죠. 뭘 파느냐. 그래서 식품점, 예컨대 뭐 가전제품점, 의류점 이런 식으로 점포를 갖다 구분합니다. 이럴 때는 업종에 따른 분류예요. 업태는 어떻게 파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판매하느냐. 어떻게 판매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업태예요. 그래서 업태라고 하는 것은 판매 방법 내지는 영업 전략에 따라 구분하는 거예요. 판매 방법 또 영업 전략에 따라 구분합니다. 그런데 백화점이 있죠. 백화점은 거의 모든 상품을 다 비싸게 팔죠. 백화점. 또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대형마트처럼 할인점이라고 하죠. 할인점은 백화점에 있는 건 다 있어요. 근데 거의 모든 상품을 싸게 파는 데입니다. 싸게 판다. 싸게 파니까 많이 팔 수 있겠죠.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거의 모든 상품을 다 판매하지만 어떤 카테고리 킬러? 예컨대 카테고리 킬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킬러는 뭐예요? 적어도 자기 영역에 해당하는 제품이에요. 의류점이라든가 2001 아울렛 뭐만 팔아요? 의류만 팔죠. 전자랜드, 하이마트 뭐만 팔아요? 전자제품만 팔죠. 가전제품만. 가지고 어떤 특정 영역의 제품만을 갖다가 깊게 파는 게 있단 말이에요. 카테고리 킬러 또는 전문점 이런 식으로. 슈퍼마켓도 있죠. 아주 소비자가 늘 구매하는 일부 상품만 24시간 파는 데가 있잖아요. 편의점.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업태입니다. 이런 것들은. 업종과 업태 개념을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유통기관을 구분할 때 제일 먼저 구분할 게 업종과 업태를 갖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태라고 할 때는 어떻게 파느냐. 그래서 판매 방법 내지는 영업 전략에 따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 계열별로 나누기도 하고 취급 상품의 가격대별로 해가지고 그냥 일반점, 할인점 나누기도 하고 판매 방법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업태를 갖다 구분합니다. 업종은 뭘 파는가 하는 거죠. How to sell, what to sell. 어떻게 뭘 파느냐 하는 겁니다. 업태라고 하는 것은 업태는 how to sell이라고 하는 것이고 업종은 what to sell 이거죠. 그래서 뭘 파느냐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종과 업태 구분을 갖다가 표로 해서 비교해 놨습니다. 그 표 한번 보시는데 거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관점 나와 있죠. 업종이라고 할 때는 제조업자 입장이에요. 업종이라고 할 때는 주로 제조업자 입장,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특정 상품을 취급하는 차이에 의해서 분류한다는 거죠. 반면에 업태라고 할 때는 주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 고려한 거예요. 그런데 생활에 여유가 있고 자금에도 여유가 있고 이런 부유한 계층들 주로 백화점 이용하잖아요.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서민들은 할인점 이용하죠. 그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한 판매 방법의 유형에 따른 분류예요. 그래서 의류점, 정육점, 가구점 이런 식으로 구분할 때 뭘 파느냐? what to sell. 뭐죠? 업종. 그 다음에 백화점, 편의점, 할인점, 카테고리 킬러 등등 해가지고 어떻게 파느냐 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how to sell. 그래서 업태를 갖다 의미하는 겁니다. 업종과 업태 개념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유통기구를 여러 가지로 분류합니다. 지금 업종과 업태로 구분하는 것도 있고 이거 말고 또 여러 가지로 구분해요. 유통기구를 갖다가. 그래서 구분할 때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니은 보시게 되면 니은 아래 뭐냐면 자, 유통기구의 구성 요소인 개별 주체가 재와 유통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
이 유통기능이고, 유통기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통기구를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 가지고 유통기능을 중심으로 나눈다고 하면 크게 세 가지. 수집기구, 중개기구, 분산기구 나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수집기구 같은 것들, 농산물 같은 경우엔 산지유통인이 있어요. 법에도 나와 있죠. 산지유통인. 산지도매상입니다. 수집상이죠. 산지에서 여기저기서 여러 생산자로부터 수집하고, 수집한 걸 갖다가 서울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까지 옮겨야 되죠. 그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중개기구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매입해가지고, 경매에 나온 걸 매입해가지고 파는 바로 이런 기구, 분산기구입니다. 그래서 자, 기능별 접근에 의해서 유통기구를 갖다 인식할 때 수집기구하고 중개기구하고 분산기구 나누기도 합니다. 뭐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자, 디귿의 수집기구, 글자 그대로 소량 생산한 생산자로부터 수집하는 거예요. 산지 도매상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농산물 같은 경우 산지 도매상이 바로 수집기구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기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중개기구는 수집된 상품이 분산되기 전에 거쳐가는 유통기구. 여기서 바로 이제 지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마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 유통 같은 경우에 유통 단계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산지 생산자하고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많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분산기구. 분산기구가 뭐예요? 주로 도매상과 소매상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통기구를 갖다 구분할 때 가장 핵심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도매냐 소매냐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이어서 공부하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